자, 114쪽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잠깐 보시면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표본을 뽑아서 이 모집단을 예측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내가 아까 1, 2, 3이라는 세 개 숫자가 있는데 1, 2라는 표본을 뽑았죠. 그러면 이 데이터 하나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갖출지를 나중에 예측을 할 겁니다. 자, 지금 1 하나, 1.5 두 개, 2 세 개, 2.5 두 개, 3 하나, 1은 하나, 그 다음에 1.5, 2, 2.5, 3.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런 느낌인데 내가 뽑은 표본이 한 여기에 있는 애기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데이터가 표본 평균들이 퍼져 있는데 어떤 포지션인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14쪽에 보면 이제 이런 키워드가 있죠.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 자, 우선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114쪽이에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보자 하면서 지금 모집단에서 크기를 계속 키워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그랬을 때 확률 분포 프로그램이 저렇게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박스 한번 볼게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자, 모평균이 M 정리 좀 할게요. 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 자,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크기. 네,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2개짜리 뽑았는데 지금 뭐 데이터가 너무 없긴 하지만 대충 봐도 지금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데이터가 많고 표본의 크기가 좀 많아지면 이 사이가 되게 촘촘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선 거기 1번에 이 말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모집단이 먼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돼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얘는 그게 크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1, 2, 3이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은 있지만 이게 그냥 딱딱딱 있는 느낌이면 정규 분포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예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n의 크기에 관계없이 x바는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x바라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m, 표본 평균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래서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2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안 따라요.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정규 분포를 안 따르는데도 n이 충분히 크다. 물론 이 상황은 아닙니다만 n이 충분히 크면, 자, n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요. n이 충분히 크면 즉 이 x바는 역시 mn분의 시그마 제곱을 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왼쪽에 보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한 30 이상이면 된다. 뭐 25번 돼도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은 충분히 크게 줄 거예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설명 듣다 보면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자, 문제 4번으로 볼까요? 여러분 요 공식만 기억 잘 해주세요. 요것만 기억 잘 해주시고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에 보면 모평균이 32,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 100인 표본을 뽑겠대요. 자, n이 100인 표본을 뽑겠대요. 그러면 어떤 표본이 생길 거고, 한 100개짜리 데이터가 있는 표본이 생길 거고, 이 중에서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X바는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기호로 나타내래.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 평균과 같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근데 지금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지금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죠. 뭐가?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 3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대충 뭐 공식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통계를 배우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대학교 때 배우는데요. 공식 증명을 막 설명을 듣는데 저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분석해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느낌만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 병원에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이 3.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자, 어떤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는데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신생아의 체중이라고 할게요. 신생아의 체중. 자, 근데 이 모집단의 평균 보통 3.2kg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0.6kg래요. 그러면 3.2kg에다가 뭐 0.6kg 편차 정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에 9명만 빼서 조사하겠대요. 이 중에서 딱 9명씩 이렇게 9명을 조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아침에 태어난 9명, 내일 아침에 태어난 9명, 어제 아침에 태어난 9명 이렇게 계속 표본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런 표본들 중에 제가 이 표본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9명을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했을 때 이 체중의 평균. 자, 그럼 이 9명의 체중들이 다 있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다 있을 거야. 얘 평균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2.6에서 3.8kg 이하일 확률을 한번 물어보게요. 9명을 딱 뽑았을 때.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부터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평균과 같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바로 표준 편차로 갑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0.6이죠? 3분의 0.6. 0.2입니다. 그러니까 9명에 대한 표본 평균은 9명의 신생아를 뽑아서 그거의 무게의 평균을 낸 거예요. 걔는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체중의 평균 9명의 체중의 평균이 몇에서 몇? 2.6에서 3.8 사이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지금 3.2가 평균인 정규 분포인데 표준 편차가 0.2인 2.6에서 3.8 사이가 될 확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표준화 시키면 되죠. 2.6에서 평균 3.2 빼고 0.2로 나누시면 됩니다. 3.8에서 3.2 빼고
0.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z가 3.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0부터 3까지가 0.4987이래요. 그거의 2배. 그래서 얘는 0.9974. 9명 뽑아서 체중 재면 99% 정도는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9명 체중에서 평균 내면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대충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게 마지막 시간에 할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가설 검정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든 공식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6월의 저축액은 평균이 67만 원, 표준 편차가 2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직장인의 저축액. 자, X는 직장인의 6월 저축액. 확률 변수를 먼저 이렇게 했어요. 직장인 한 명 뽑았을 때 6월 저축액을 X라고 했을 때, 자, 모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67만 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게 2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100명을 뽑겠대요. 이미 추출. 자, 그러면 표본 뽑습니다. 표본의 크기.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뽑혔겠죠? 이렇게 뽑혔을 겁니다. 이런 모집단 이만큼에서. 자, 그래서 이 자료들 낱개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이 자료를 뽑았을 때 얘네들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표본이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요 표본도 있고 요 표본도 있고 요 표본도 있고 그러면 각 표본에 표본 평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얘네가 어떻게 분포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고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67. 뭐 얘만 바로 구할까요? 자,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100분의 모표준 편차가 20이죠? 그럼 10분의 20이니까 2네요. 즉, 표본 평균 X반은 평균 67,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저축액이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6월의 저축의 평균, 즉 그 표본의 평균이 65만 원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하면 되겠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군요.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거 많이 했었는데요. 0부터 1까지 확률이 뒤에 표를 찾으셔도 되고요. 교과서 있는 거 많이 썼던 거 쓰겠습니다. 여기가 0.3413이에요. 그러면 0.5에서 0.3413 빼니까요. 얘는 몇이 되냐면 0.1587. 약 15% 정도는 100명을 뽑았을 때 평균적으로 67만 원이 안 될 수 있다. 65만 원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한 얘기들은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모평균 추정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개념이 어려울 텐데 한번 잘 읽어보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